그날은 그냥 실수였어요. 와인이 조금 튄 것뿐인데 사람들은 날 흘겨봤죠. 얘야, 사람이란 실수로 넘어져도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는 모양이 품격이란다. 오늘만큼은 그냥 조용히 넘기자. 엄마도 너도 지쳤잖아. 시골 할머니가 감이라는 말? 그 말, 나 혼자만 한 거 아니에요. 다들 그렇게 생각했어요. 말은 바람이고 태도는 그늘이지. 그늘 속에 머물다 보면 고개가 절로 숙여진단다. 도시의 빛은 사람의 얼굴을 얇게 비추고 그 밑에는 보이지 않는 상처가 있다. 하룻밤의 사건이 한 가문의 오랜 오해를 뒤흔들고 조용한 품격이 세상 앞에 드러난다. 진정한 존중은 화려함이 아닌 묵묵한 삶의 태도에서 나온다. 하루 한 편, 새로운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구독하고 함께하세요. 저는 그날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회사 상사분들과 함께한 중요한 저녁 자리였죠. 프로젝트 성공을 축하하는 자리였고, 저는 홍보팀 과장으로서 그 자리를 주도해야 했어요. 상사분들은 고급 레스토랑 예약부터 와인 선택까지 신경 써주셨고, 저는 완벽한 저녁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오시겠다고 하셨어요. 남편 대호가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말씀드렸을 때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어머니는 시골에서 사시는 분이고 이런 자리에 익숙하지 않으실 텐데 말이죠. 레스토랑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이미 입구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한복을 곱게 차려입으신 모습이었는데 발에는 고무신을 신고 계셨습니다. 저는 속으로 깊은 한숨이 나왔지만 겉으로는 웃으며 인사를 드렸죠. 상사분들께 어머니를 소개할 때 제 목소리는 평소보다 작았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정중하게 인사하셨지만 저는 어머니가 이 자리에서 어떤 말씀을 하실지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 식사가 시작되고 상사께서 농담을 하셨습니다. 저는 웃으며 와인 잔을 들었는데 그때 옆자리 직원이 갑자기 몸을 움직이는 바람에 제 팔이 부딪혔어요. 와인이 공중으로 튀었고 그게 바로 어머니의 한복깃으로 쏟아졌습니다. 모든 게 느린 화면처럼 보였습니다. 붉은 와인이 흰 저고리를 타고 스며드는 게 눈에 보였어요. 저는 재빨리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어머니는 냅킨을 집어 조용히 닦으시며 대답하셨어요. 괜찮습니다. 그 말투에는 어떤 원망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를 편하게 해주려는 듯한 느낌이었죠. 하지만 저는 더 초조했어요. 상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이 자리가 어떻게 기억될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가셨고, 저는 계속 사과의 말을 반복했습니다. 상사 한 분이 어머니의 뒷모습을 오래 바라보셨어요. 그 눈빛이 이상하게 느껴졌지만 저는 그 순간을 깊이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오셨을 때 얼룩은 거의 안 보일 정도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어머니는 다시 자리에 앉으시며 조용히 미소를 지으셨죠. 식사는 이어졌지만 저는 음식 맛을 전혀 느낄 수 없었습니다. 대호는 계속 저와 어머니를 번갈아 보았고 상사분들은 어색한 분위기를 풀려고 다른 화제를 꺼내셨어요. 식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갈 때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지쳐 보였어요. 립스틱이 번진 걸 지우면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왜 하필 오늘이었을까? 왜 하필 그 자리였을까? 집에 들어서자 대호가 물컵을 건넸습니다. 어머니는 부엌등만 켜고 가만히 서 계셨어요. 저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다음엔 이런 자리는 피해주세요.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갑게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미간을 살짝 찌푸리시더니 대답하셨어요. 미안하네. 내가 자리를 어지럽혔구먼. 그리고 허리를 숙이셨습니다. 대호가 급히 말했죠. 엄마 그러실 필요 없어요. 하지만 공기는 이미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어머니의 표정, 상사들의 눈빛, 쏟아진 와인의 붉은 색깔. 새벽에 물을 마시러 나왔을 때 어머니 방불이 켜져 있는 게 보였어요. 문틈으로 어머니가 작은 보따리를 싸고 계신 게 보였습니다. 손수건, 낡은 안경, 오래된 사진 한 장을 천천히 넣고 계셨죠. 탁자 위에는 기차 시간표가 펼쳐져 있었어요. 저는 뒤로 물러서서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슴 한쪽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지만 저는 그냥 이불을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는데 어머니 방이 너무 조용했어요. 문을 열어보니 방은 비어 있었고 탁자 위에 메모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도시 공기보단 흙냄새가 나을 것 같구나. 딱 그 한 줄이었어요. 저는 종이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대호가 나와서 메모를 보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가방을 들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출근길 내내 그 문장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죠. 회사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동료들이 제게 묘한 눈빛을 보냈어요.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켰는데 화면 한쪽에 회사 창립 30주년 행사 준비 폴더가 떠 있었습니다. 저는 기부자 명단을 정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죠. 명단을 훑어보다가 저는 손이 멈췄습니다. 이순복. 그 이름이 화면에 선명하게 보였어요. 초창기 토지 기부자라는 설명이 옆에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마우스를 클릭해서 상세 내역을 열어봤어요. 기부 날짜, 기부 내용, 토지 평수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순간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설마 같은 이름이겠지.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가슴은 이미 다른 답을 알고 있었어요. 저는 대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성함이 이순복 맞아? 읽음 표시만 떴고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화면을 계속 바라봤어요. 상사가 제 자리로 다가왔습니다. 윤서 씨 이순복 어르신 행사에 직접 오신대요. 정말 영광이에요. 주변 동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무릎에 힘이 빠지는 걸 느꼈어요. 의자 바퀴가 끽 소리를 내며 뒤로 밀렸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 대호는 거실 탁자에 낡은 사진첩을 펼쳐놓고 있었어요.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다가갔습니다. 흑백 사진 속에 젊은 여자가 서 있었어요. 삽을 들고 있었고 옆에는 측량 도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얼굴을 자세히 보니 어머니였습니다. 이게 뭐야? 대호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어머니가 젊었을 때 회사 부지를 기부하신 거야. 아버지가 남기신 땅이었는데 회사가 어려울 때 도움이 되라고 주셨대. 저는 사진을 덮었다가 다시 펼쳤습니다. 숨이 자꾸 막혔어요. 제가 어제 그렇게 대했던 분이 제가 다니는 회사를 살린 분이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럼 내가 받은 승진도? 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 덕분이지.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어제 제가 한 말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이런 자리는 피해달라고 했던 그 말. 차가운 목소리로 내뱉었던 그 문장들. 다음 날 출근했을 때 사내 분위기는 더 이상했습니다. 복도에서 동료들이 수군거렸고 누군가는 제게 이상한 미소를 지었어요. 소미가 제자리로 왔습니다. 윤서야, 소문 들었어? 그 이순복 어르신이 내 시어머니래. 저는 고개를 돌려 모니터를 봤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어요. 소미가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죠. 금수저였네. 몰랐어. 그 말은 가볍게 던져졌지만 제 귀에는 무겁게 들렸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갔어요. 거울 앞에 서서 찬물로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창백했어요. 오후에 상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회의실로 들어갔을 때 팀장님과 부장님이 앉아 계셨어요. 윤서 씨 확인차 여쭤볼게요. 이순복 어르신이 시어머님 맞나요? 저는 목울대가 움직이는 걸 느끼며 대답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부장님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명단에 같은 주소가 나와 있어서요. 괜찮으시면 행사 때 함께 참석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회의실을 나와 복도를 걸을 때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책상에 앉아 모니터를 켰는데 사내 메신저에 알림이 여러 개 떠 있었습니다. 동료들이 단체 대화방에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윤서 과장 시어머니가 기부자래. 누군가 놀란 이모티콘을 붙였고 누군가는 웃는 이모티콘을 달았습니다. 저는 메신저 창을 닫았어요. 퇴근 후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어린아이가 다가왔습니다. 손에 사탕을 하나 들고 있었어요. 누나, 이거 할머니가 주라고 하셨어요. 아이는 환하게 웃으며 사탕을 제 손에 쥐어주고 뛰어갔습니다. 저는 사탕을 손에 쥐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그 작은 따뜻함이 하루 종일 몸에 붙어 있던 차가운 시선들을 조금 녹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주말에 저는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버스에서 내렸을 때 느티나무가 큰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어요. 마을회관 앞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밭에서 일하고 계셨어요. 모자를 벗고 이마에 땀을 닦으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밥은 먹고 왔니?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야단과 사랑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회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벽면에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이순복 장학회. 저는 현수막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마을 어르신 한 분이 다가오셨어요. 선생님 덕분에 우리 손주가 대학 갔지요. 어르신은 깊게 허리를 숙이셨습니다. 어머니가 뒤에서 말씀하셨어요. 다들 부끄럽소. 아이들이 스스로 잘한 거지. 어머니는 손사래를 치셨어요.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눈길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랐습니다. 도시에서 가져온 제 체면이 얼마나 작은 것이었는지 느껴졌어요. 저녁에 된장국을 먹으면서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손등을 바라봤어요. 어머니의 손등과 제 손등이 같은 식탁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들이 담고 있는 무게는 전혀 달랐죠. 어머니, 네, 제가 몰랐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는 국그릇을 내려놓으셨어요. 알아야 할 것과 몰라도 될 것이 있단다.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지.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어요. 어머니는 왜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왜 조용히 계셨을까? 월요일 아침 회사에 출근했을 때 책상 위에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대호가 보낸 거였어요. 봉투를 열었더니 오래된 문서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기부 확인서, 토지 등기 이전 서류, 그리고 손글씨로 쓴 편지 한 장. 젊은이들이 일할 곳이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제 땅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어머니의 글씨였어요. 날짜를 보니 25년 전이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책상에 내려놓고 창가로 걸어갔어요. 유리에 이마를 댔습니다. 밖에 매연과 안에 서늘함이 뒤섞였죠. 오후에 기획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행사 때 이순복 어르신께 명예패를 드린다는 공지였어요. 저는 전화를 받고 한참 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담당자가 물었죠. 과장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저는 점심시간에 회사를 나와 근처 공원으로 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하늘을 봤어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그날 저녁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행사에는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니? 제 체면 때문입니다. 동료들이 이상하게 볼 것 같아요. 어머니는 잠시 침묵하셨어요. 그건 내 체면을 위한 일이지, 내 마음은 괜찮다. 하지만 어머니, 윤서야, 사람들 시선이 두려우면 내가 더 당당해지면 돼.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며칠 후 저는 회사 창고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기록을 찾아야 했거든요. 먼지 쌓인 서류철 사이에서 손글씨 기부 확인서를 발견했어요. 잉크가 바랜 서명, 이순복. 당시 금액 옆에는 부지 일부 전면 기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환산액을 계산해 보니 숨이 막혔어요.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하셨을까? 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이런 걸 하셨어? 아버지 남긴 땅이었어. 어머니가 정리하신 거야. 저는 서류철을 가슴에 안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나오려고 했지만 참았어요. 회사 사람들이 볼까봐. 행사 당일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거울 앞에 섰어요. 화장을 고쳐하고 립스틱을 바르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행사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무대 조명이 밝게 켜져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입장하셨습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으신 모습이었어요. 이번에는 고무신이 아니라 제대로 된 신발을 신고 계셨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특별 기부자 이순복 어르신을 모십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무대로 올라가셨어요. 마이크 앞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젊은이들 일터가 바르게 서길 바랐을 뿐이요. 간결한 문장이었지만 무게가 있었어요. 박수 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저는 뒤쪽 자리에서 손등을 꽉 쥐었어요. 눈을 감았다 떴다를 반복했습니다. 소미가 옆에서 작게 속삭였어요. 쇼 같은데. 저는 소미를 쳐다봤습니다. 소미는 눈을 피했어요. 사회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이분은 회사 초기 부지를 기증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몇몇 사람들이 숨을 들이켰어요.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졌습니다. 저는 의자 끝에 걸터앉듯 앉아 있었어요. 힘이 빠졌습니다.
박수 속에서 한 가지가 선명해졌어요. 제가 모욕했던 분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무대를 세워주신 분이었다는 것.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어머니께 인사를 드렸어요. 저는 뒤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어머니는 한 분 한 분께 정중하게 답례하셨어요. 제 차례가 왔을 때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잘했다. 어머니가 제 어깨를 톡톡 두드리셨어요. 저는 그제야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고 했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어머니. 괜찮단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제가 했던 말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레스토랑에서 차갑게 했던 말, 집에서 내뱉었던 문장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다가 일어나 거실로 나갔어요. 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고 계셨습니다. 잠이 안 오니? 네, 어머니. 저도 앉았어요. 어머니가 차를 한 잔 따라주셨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손으로 전해졌어요. 어머니,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말할 필요가 없었단다. 자랑하려고 한 일이 아니니까. 하지만 저는 내가 몰랐던 건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이제 알았으니 어떻게 할지는 내가 정하는 거지.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목으로 넘어가는 온기가 가슴까지 내려갔어요. 다음 날 회사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내 메신저에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어제 행사 영상을 캡처해서 올렸고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와인 뿌리던 며느리 아니야? 저는 화면을 보며 얼어붙었어요. 소미였습니다. 소미가 영상을 올린 거였어요. 댓글은 순식간에 늘어났습니다. 금수저인 줄 알았네.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했다며. 체면만 차리는 사람 같아. 저는 모니터를 끄고 화장실로 갔습니다. 세면대에 손을 짚고 거울을 봤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오후에 상사가 저를 불렀어요. 회의실에 들어갔을 때 팀장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윤서 씨, 이거 사실인가요? 영상을 보여주셨어요.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쏟던 장면, 제가 차갑게 말하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누군가 촬영한 거였어요. 사고였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떨렸어요. 팀장님이 한숨을 쉬셨습니다. 회사 이미지에 안 좋아요. 당분간 외부 업무는 빼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의실을 나왔을 때 동료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책상에 앉았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도 식당에 가지 못했어요. 사람들을 마주치기가 두려웠습니다. 오후에 인터넷 기사가 났습니다. 어느 기자가 사내 메신저 글을 보고 쓴 거였어요. 제목은 와인 뿌리던 며느리였습니다. 댓글은 삽시간에 수백 개가 달렸어요. 저는 컴퓨터를 끄고 조퇴를 신청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어요. 핸드폰이 계속 울렸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어머니가 오셨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일어나 문을 열었어요. 어머니, 기사 봤다. 어머니는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소파에 앉으시더니 저를 불러 앉히셨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머니.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아니다. 내가 나서야겠구나. 어머니가 핸드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거셨어요. 기자회견을 요청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머니 안 돼요. 더 시끄러워질 거예요. 괜찮단다.
진실은 말해야 하니까. 이틀 후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작은 회의실에 기자들이 모였어요. 플래시가 터졌고 어머니는 차분하게 앉아 계셨습니다. 그날 와인은 사고였습니다. 며느리는 성실한 아이예요. 기자 한 명이 질문했어요. 하지만 영상을 보면 며느리분이 차갑게 대하시던데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건 며느리가 긴장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자리였으니까요. 사람은 실수를 합니다. 중요한 건 그 뒤에 어떻게 하느냐죠. 또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로서 서운하지 않으셨나요? 서운할 것 없습니다. 며느리는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아이예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저는 뒤쪽에 서서 그 모습을 봤어요. 어머니는 단 한 번도 저를 나쁘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저를 감싸주셨어요. 회견이 끝나고 어머니께 다가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어머니가 제 어깨를 안아주셨어요. 사람의 품격은 실수 뒤에 드러나지.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어요. 며칠 후 일부 언론에서 다른 기사를 냈습니다. 시골 부자 동정심 마케팅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어머니의 기부를 계산적인 행동으로 몰아가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지만 어머니는 조용했어요. 바람은 불어야 먼지가 가라앉는다네. 어머니는 차를 마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나섰어요. 온라인 카페에 어머니의 이야기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보내주신 장학금 편지, 도움을 받은 학생들의 증언, 마을을 위해 하신 일들, 등록금 걱정 말고 공부만 하게. 어머니의 손글씨 편지 사진이 화면에 떴습니다. 둥근 글씨가 따뜻했어요.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선행이네요. 이런 분이 계셨구나. 며느리가 오해받을 만도 하겠어요. 저는 댓글들을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사람들이 진실을 알아가고 있었어요. 젊은 기자 한 명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기록을 좀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서류를 정리해서 보여드렸어요. 오래된 영수증, 토지 등기 이전 확인서, 손으로 쓴 회계장부. 기자분은 하나하나 사진을 찍으셨습니다. 며칠 후 기사가 났어요. 제목은 조용한 선행이었습니다. 어머니의 30년 기부 역사가 정리되어 있었어요. 댓글 반응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런 분을 몰랐다니. 진짜 영웅은 조용히 계시네요. 며느리 마음도 이해가 돼요. 저는 모니터를 보며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방향이 바뀌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 한쪽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가 쓰러지셨습니다. 대호에게서 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엄마가 병원에 계셔. 저는 달려갔습니다. 병실 문을 열었을 때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설명하셨습니다. 과로와 기저질환이 겹쳤습니다. 당분간 안정이 필요합니다. 저는 침대 난간을 잡았어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어머니가 눈을 뜨셨습니다. 자랑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란다. 어머니 손이 제 손등을 덮었어요. 따뜻했습니다. 저는 의자를 당겨 앉았어요. 신밖의 소리만 또박또박 울렸습니다. 대호는 창가에 서서 밖을 봤어요. 새벽빛이 도시에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이제라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미소를 지으셨어요. 이제 내가 내 이름으로 서면 된다. 짧은 대화였지만
오랜 시간을 정리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밤새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잠깐씩 졸다가 깨곤 했어요. 깨어날 때마다 같은 다짐을 했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을 빛나게 하겠다고. 어머니가 퇴원하신 후 회사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로비 벽면에 작은 명패가 달렸어요. 이순복 기념 장학재단. 은빛 글자가 햇빛에 반사되어 바닥에 선을 그었습니다. 동료들이 다가와 말했어요. 좋은 분이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어요. 화면 속에서 어머니의 이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소미가 다가왔어요. 멈칫거리다가 말했습니다. 미안해. 나도 부끄러워. 저는 소미를 봤어요. 늦지 않았어요. 두 사람의 손이 짧게 닿았다가 떨어졌습니다. 며칠 후 저는 사직서를 썼습니다. 책상 서랍을 비우며 동료들이 인사를 건넸어요. 몇몇은 포옹을 해주었습니다. 어디 가세요? 시골로 내려가려고요. 좋은 선택이에요. 저는 회사 로비를 마지막으로 둘러봤어요. 명패가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시골로 가는 버스에 올랐어요. 창밖으로 도시가 멀어졌습니다. 마을에 도착했을 때 바람이 먼저 반겼어요. 부엌에는 말린 고추, 된장 단지, 깨끗한 그릇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문턱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켰어요. 흙냄새가 났습니다. 마을 어르신이 지나가며 말씀하셨어요. 이제 자주 보겠네. 네, 자주 뵐게요. 이장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시니어 농원 얘기 들었지. 어르신 뜻 살려서 같이 해보세.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좋습니다. 대호는 주말마다 내려오겠다며 일정표를 보여줬어요. 마당에 고양이가 담장을 넘어왔습니다. 햇볕자리를 차지하고 누웠어요. 밭고랑을 보니 싹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자란 것 같았어요. 창고를 정리하던 날 나무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니 뚜껑 안쪽에 글씨가 보였어요. 윤서에게. 상자를 열었습니다. 서류철이 들어 있었어요. 소액 주주 명부와 주식 증서, 짧은 편지가 함께 있었습니다. 겉보다 속을 먼저 보게 되길 바란다. 어머니 글씨였어요. 저는 상자를 잡은 손을 떼지 못했습니다. 대호가 옆에서 말했어요. 엄마가 마지막까지 믿으셨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천천히 숨을 내쉬었어요. 마음속에서 부끄러움이 물러나고 감사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창고 문틈으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종이 모서리를 금빛으로 비췄습니다. 바람이 한번 지나갔어요. 사람의 값은 옷이 아니라 마음. 어머니 목소리가 귓속에 울렸습니다. 저는 상자를 가슴에 안았어요. 고개를 숙여 인사하듯 서 있었습니다. 시니어 농원 개장식 날이 왔습니다. 초록 천막 아래에 사람들이 모였어요. 아이들은 줄넘기를 했고 어르신들은 장아찌 병을 닦아 진열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작은 사진 앞에 국화를 놓았어요. 이장님이 짧게 인사했습니다. 이곳은 어르신의 뜻으로 시작합니다. 박수가 낮고 길게 이어졌어요. 저는 매실청을 종이컵에 나눠줬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사람들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소미가 멀리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도움 필요하면 불러. 저는 손을 들어 답했어요. 대호는 현수막을 한 번 더 확인하고 내려왔습니다. 햇살은 충분히 내리쬐고 바람은 적당했어요. 축제 소리가 낮게 이어졌습니다.
저는 언덕에 올라가 밭을 내려다봤어요. 줄마다 잎이 반짝였습니다. 흙냄새가 어제보다 짙었고 숨은 더 깊어졌습니다. 이웃들이 손을 흔들며 지나갔어요. 수학 때 같이 해요. 네, 그렇게 할게요. 저는 손바닥을 펼쳐 햇빛을 받았습니다. 빛이 송금 사이로 스며들었어요. 대호가 머그컵을 들고 올라왔습니다. 도시보다 이게 낫지.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기선 진짜 내가 보여요. 먼 산 능선이 한 줄로 이어졌습니다. 바람에 어머니 목소리가 실린 것 같았어요. 그럼 됐다. 저는 상자 속 편지를 떠올리며 두 손을 모았어요. 감히 어머니 앞에서 배웠습니다. 그 말이 입술에서 피어났어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늘의 햇살이 내일도 이 밭을 비출 거였어요. 저는 그 햇살 아래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남기신 건 땅도 돈도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었어요. 겉모습이 아니라 속을 보는 눈. 자랑하지 않고 조용히 베푸는 품격. 저는 그걸 너무 늦게 알았지만 이제라도 알게 된 게 감사했습니다. 밭고랑을 따라 걸으며 흙을 만졌어요. 따뜻했습니다. 씨앗을 심으면 싹이 나고 싹이 자라면 열매가 맺힐 거예요. 저도 이제 뭔가를 심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마을 아이 하나가 달려왔어요. 선생님, 이거 봐요. 손에 작은 꽃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굽혀 아이 눈높이에 맞췄어요. 예쁘네. 어디서 찾았어? 저기 밭 끝에요. 아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제 마음도 환하게 만들었어요.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농원 사람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어요. 저는 마지막까지 남아 천막을 정리했습니다. 의자를 개고 쓰레기를 모으고 불을 껐어요. 대호가 차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 끝났어. 고생했어. 차에 올라타며 뒤를 돌아봤어요. 어머니 사진 앞에 국화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작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된장찌개와 김치, 그리고 막 지은 밥. 단순한 식사였지만 맛있었어요. 대호가 물었습니다. 후회 안 해? 아니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식사를 마치고 마당에 나왔어요. 별이 쏟아질 것처럼 많았습니다. 도시에서는 볼 수 없던 별들이었어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이 별을 보셨겠죠? 대호가 옆에 섰어요. 그럼 매일 밤 보셨을 거야. 우리도 이제 매일 볼 수 있네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시원했어요. 나뭇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켰어요. 이 공기, 이 바람, 이 별들, 모든 게 제자리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방으로 들어와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보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하루가 스쳐 지나갔어요. 사람들의 얼굴, 아이들의 웃음, 어머니의 사진, 모든 게 따뜻했습니다.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생각했어요. 어머니는 제게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빛나는 길, 자랑하지 않아도 존경받는 삶. 저는 그 길을 따라 걸을 겁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내일 아침에는 밭에 나가 일을 할 거예요. 흙을 만지고 물을 주고 싹을 돌볼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 웃고 이야기할 거예요. 작은 일상이지만 소중한 시간들. 저는 이제 그 소중함을 압니다.
눈을 감았어요. 어둠 속에서 어머니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요. 평화로운 잠이었습니다.